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입니다. 6장 계산형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필기서부터 중요하다 하고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사업장에 총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상액이 보상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상액이 주어졌고요. 하인리 방식을 이용하여 총 손실 비용, 직접 손실 비용, 간접 손실 비용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인리에서 총 손실 비용 또는 총재해 비용은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직접비 대 간접비의 비율이 1대 4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비용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직접비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제공되는 재해가 났을 때 보상액이 바로 직접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금액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비용은 직접비의 4배다라고 했으니까요. 주어진 보상액에 곱하기 4를 해주시면 간접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재의 비용은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니까요. 직접비 플러스 바로 대입해도 되고 4를 곱해서 그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총재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돈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단위, 원을 붙이셔야 맞겠죠. 그죠? 그래서 실기에서는요, 요런 단위 붙이시는 거 요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도수율은요. 자, 일단 도수율, 강도율은 밑에는 전부 다 0근로시간수죠. 1년 동안 근로하는 총시간수, 0근로시간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제 건수의 수다라고 했죠. 그죠?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많이 붙이자 6개 곱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수율은 0근로시간수분의 제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는데요. 문장으로 풀 때는 이렇게 해서 1번이고 2번이다 그랬죠. 그죠? 10의 6승은 100만이거든요. 100만 근로시간당 제 건수 나누기니까 비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비율이다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말로 풀어 설명하신 게 가장 좋고요. 이게 도저히 기억 안 난다 하실 때는 공식이라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도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강도율의 공식은요. 역시나 0근로시간수분의 재해의 강도가 크다라는 건 일을 못하는 손실일수가 크다라고 했죠. 그죠?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곱하기 요양 근로 손실일수 너무 기니까 아까 도수율의 절반만 곱해주자. 곱하기 1000이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문장을 풀어서 설명할 때는 1번이고요. 2번이다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 그랬죠. 1000 근로시간당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당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 비율을 뜻하겠습니다. 휴업제율 요거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추가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기출에 잘 없습니다. 휴업제율의 공식은요. 밑에는 임금 근로자 수입니다. 월급을 주는 임금 근로자 수분에 위에는 휴업제율이니까 휴업제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100을 한다고 해서 단위 퍼센트 붙이면 안 되죠. 제율 단위가 없죠. 그죠? 그래서 풀어 설명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1번이고요. 2번 되겠습니다. 임금 근로자 수 100명당 또는 100명의 임금 근로자당 휴업재해자 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휴업재해율은 임금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휴업재해자 수 비율을 뜻합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연평균 200명이 근무하는 어느 사업장에서 사망이 1건, 휴업일수 50일이 2건, 2명, 20일 휴업일수가 1명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시겠고요. 단 하루 8시간인데 주의해야죠. 1년 300일이 아니라 305일 근무한다. 읽을 때부터 체크하시고 실수 안 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강도율의 공식은요. 밑에는 영근로시간수분의 위에는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근로손실일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출근 안 하는 일수다 그랬죠. 휴업일수, 쉬고 있죠. 요양일수, 요양원에 요양합니다. 입원일수, 병원에 있지 출근하지 못한다 그죠? 이런 날들은 1년은 365일이죠. 365일 중에 300일 입원했다가 되는데요. 실제로 근로하는 일수는 1년이 300일 단위죠. 300일 중에 며칠 출근 못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365일 단위를 300일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365분의 300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의 실제 근로일수가 300일이 아니라면 주어진 실제 근로일수를 곱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영근로시간수 계산합니다. 자, 강도율은요. 근로자가 200명 곱하기 하루에 8시간이고요. 연간 305일을 근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 한 건에 해당하는 근로손실일수 7,500이죠. 7,500 더하기 하시고요. 휴업일수 50일이 2명이에요. 50일 곱하기 2명 곱하기 출근하지 못하는 휴업일수는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 해줘야죠. 그죠? 365분의 실제 근로가 305니까 305일을 해줍니다. 또 있으니까 더하기 하겠습니다. 20일 동안의 휴업이 1명이라 그랬죠? 20일 1명이니까요. 20 곱하기 1은 하나만 하니까요. 곱하기 365분의 305 해줘야죠. 그죠? 자, 여기다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15.57이 나왔죠. 제일은 단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위 적지 않으시고요. 계산 문제는 특별한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겠습니다. 연평균 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 1명, 신체장애 등급 14급이 2명, 가료 30일 1명, 요거 별표하시고요. 가료 나왔다, 그죠? 가료 7일이 1명이 발생했습니다. 강도율을 구하고 강도율의 의미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요.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 출근을 안 하는 일수에 곱하기 365분의 300 실제 근로일수를 곱해줘야 근로손실일수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가료일수가 나왔는데 사실 가료일수라는 용어는 규정에서 사라진 지가 10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가료라는 뜻은 뭐냐면 치료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휴업과 요양과 입원을 따로 일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료일수는 통원치료가 아닐까. 그 당시로는 가료일수에 대한 정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 용어가 사라져서 규정에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료일수를 통원일수로 보고요. 앞에서 설명할 때는 출근하는 일수기 때문에 곱하기 365분의 300을 곱해서 안 되고 그냥 더해야 합니다. 예전의 필기에는 이렇게 더하는 게 정답으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출제가 되었는데 공단의 답변이 질의응답 결과 답변이 가료일수는 치료일수이지만 산업재해가 발생되었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사고 자체가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재해만 신고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료일수도 휴업일수처럼 취급해야 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근 안 하는 날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곱하기 365분의 300 또는 실제 근로일수를 해서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기억하시고요. 앞에 설명에서 혹시나 가료일수 더해준다 했다면 요 풀이 보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도율 계산하겠습니다. 자, 총 영근로시간수부터 계산하겠습니다. 현재는 100명이 근로한다라고 했습니다. 100 곱하기 특별한 근로 조건이 없죠. 8시간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 해도 되고요. 바로 2,400을 곱해도 되겠습니다. 분의 사망이 한 건이다 그랬죠? 사망에 대한 근로손실일수 7,5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체장애 등급 14급이 2명인데요. 14급에 대한 근로손실일수는 50일이죠. 50일 곱하기 2명이니까 2를 해줍니다. 더 있으니까 더하기 하고요. 가료 30일이 1명입니다. 30 곱하기 이것도 뭐 해주자? 365분의 300 해주자 그랬죠. 그죠? 1명이니까 1은 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플러스 가료 7일이 1명이죠. 7 곱하기 365분의 7인가요? 여기는 잠시 요거 합쳤네요. 가료 30일 1명이고요. 7일 1명인데 7 플러스 365분의 300 이렇게 따로 해도 상관없죠. 하지만 가료가 30일하고 7일 합쳐서 37일 나왔다. 그죠? 요거를 합쳐서 37 곱하기 365분의 300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31.7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한 강도율의 의미를 설명하라. 그죠? 우리가 강도율이다라는 거는요. 1000 근로시간당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강도율 31.82는 뭐를 뜻하는가 하면 1000 근로시간당 31.82일의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가 발생했다라는 걸 뜻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 등급별 근로손실 일수는 반드시 전부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 다 보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400명 근로자가 하루 8시간 1년 300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과거 빈도율, 과거 도수율하고 동일하죠. 그죠? 과거 빈도율은 120이고요. 현재 빈도율 또는 현재 도수율 10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세이프티 스코어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이프티 스코어 공식부터 볼게요. 루트가 끝까지 갑니다. 그죠? 현재의 총 근로시간수입니다. 현재 총 근로시간수분의 과거 빈도율입니다. 자, 여기 총 근로시간수는 현재고요. 위에는 과거입니다. 그죠? 빈도율 곱하기 10의 6승까지 루트가 갑니다. 분의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 그죠? 이거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에서요, 계산하겠습니다. 현재의 총 근로시간수 계산할게요. 400명이고요. 근무 조건이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밑에가 현재의 총 근로시간수였다면 위에는 과거 올라간다 그랬죠? 과거 빈도율 얼마인가 하면요, 120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곱하기 10의 6승. 빈도율은 도수율이니까요. 곱하기 10의 6승 해주고요. 분의 현재 빈도율, 현재 100이죠. 그죠?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 120.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79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역시나 세이프티 스코어도 단위 없죠. 만약에 결과를 판정하시오라고 한다면요. 계산값이 마이너스 2 이하일 때는 사고가 마이너스이다라는 건 좋아진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다라고 평가합니다. 계산값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일 때는 과거와 큰 차이 없다라고 설명하면 되고요. 계산값이 플러스 2 이상이다. 플러스가 되었다는 건 사고가 더 많아졌죠. 자, 이때는 안전이 그냥 나빠졌다가 아니라 심각하게 나빠졌다입니다. 마이너스 2 이하일 때는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다라고만 하면 되는데요. 플러스 2 이상일 때는 과거보다 안전이 심각하게 나빠졌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은 조건에서 종합재해지수를 계산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합재해지수 계산하는 공식부터 떠올려 봐야겠죠. 종합재해지수는 뭐였습니까?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다 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도수율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도수율은요, 밑에는 0 근로시간수죠. 그죠?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500명이고요. 하루 8시간, 1년에 280일 근로하고요. 연간 10건 재해가 발생해서
159일에 근로손실일수가 아닌 휴업일수가 생겼다. 그죠? 자, 그럼 연근로시간 수는요. 500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00일이 아니라 280일이다 주어졌습니다. 연간제의 건수 10건이고요. 10의 6승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도율 계산하겠습니다. 예, 강도율은 역시나 밑에는 연근로시간 수분이죠. 그죠? 500명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281분의입니다. 자, 159일에 휴업일수가 생겼죠? 자, 출근하지 않는, 입원일수, 요양일수, 휴업일수, 가료일수까지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159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가 지금은 280이죠. 그죠? 요거 곱해줘야 되고요. 곱하기 1000,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요. 도수율이 8.93이고 강도율은 0.11이 나왔죠. 그렇다면 종합재해지수는 루트 8.93 곱하기 0.11 계산하시면 0.99고요.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넘어갑니다. 자, 재율에 관한 문제는요. 별표를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건 전부 다 풀이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별표 3개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시근로자 500명인 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6건의 재해가 발생해서 역시나 휴업일수가 103일 생겼습니다. 근로손실일수 아닌 휴업일수, 그저 주의하시고요. 종합재해지수 계산하라. 1년 8시간, 1년 280일 근무합니다. 자, 역시나 종합재해지수는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니까 첫 번째 도수율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밑에 연근로시간 수다, 그죠? 자, 500명 곱하기 하루에 8시간 곱하기 1년에 280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해는 총 6건 났죠?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5.36이 나왔고 단위 없습니다. 두 번째 강도율 계산하겠습니다. 역시나 연근로시간 수는 500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281분의 근로손실일수가 아니고 현재도 휴업일수가 103일이 생겼다라고 했으니까요. 103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 280 해줘야 되고요. 곱하기 1000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니까 강도율 0.07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재해지수다, 그죠? 종합재해지수는요, 루트, 도수율은 5.36, 그죠? 강도율은 0.07이죠. 요거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0.6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갑니다.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12건 재해가 발생해서 재해자 수가 15명이고 600일의 근로손실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장에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을 계산하라 라고 했고요. 주의죠. 하루 9시간에 1년 270일 근로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수율 계산해 보겠습니다. 밑에는 연근로시간 수다, 그죠? 근로자 수가 500명이고요. 하루에 9시간이고 1년에 270일 근로한다. 그죠? 도수율 할 때 수는 재 건수의 수죠. 재 건수는 12건이고 재자는 15명이죠. 근데 도수율 할 땐 재 건수니까요. 12건 들어가야겠죠.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도율 계산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연근로시간 수는 500명 곱하기 9시간 곱하기 1년에 271분에 자, 지금은 600일의 근로손실이 생겼다. 근로손실일수 600일을 그대로 줬죠, 그죠? 나머지 없습니다. 곱하기 100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천인율은요, 인율이죠. 사람에 대한 비율. 그래서 아래 위로 둘 다 사람이 들어가는 건 이것밖에 없다 그랬죠. 밑에는 많은 사람이죠. 밑에가 분모, 어미 모자니까요. 많은 사람. 일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분자. 아들이니까 작다, 그죠? 작은 사람, 연간 재해자 수.
자, 이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요. 1년을 붙여준다. 그죠? 만약에 1년 단위가 아니라면 그냥 천인율이 됩니다. 그리고 1000명에 대한 비율이라서 천인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0. 그죠? 1000명 근로자당 재해자 수 비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연천인율은요. 연평균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500명분의 연간 재해자가 15명이죠.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서요. 이렇게 정수로 30이 나왔을 때는 정수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보기와 같은 건설 현장의 도수율, 강도율, 종합 재해지수를 계산하라. 그죠? 자, 일단은 도수율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도수율은 밑에는 0 근로시간 수분에다, 그죠? 연평균 근로자 수가 200명이죠. 2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요. 연간 300일에 하루 8시간 근무니까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이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밑에 보니까 출근율이 90%다. 시간의 작업시간 합계가, 시간의 작업시간이라는 건 정상 근무보다 초과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그죠? 2만 시간 일을 더 했다는 거고요. 지각이나 조퇴는 늦게 오고 빨리 갔으니까 일을 덜한 시간이 2000시간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요. 요거는 100% 출근이잖아요. 그죠? 출근율에 대해서 100% 출근에 대해서 출근율이 90%니까 곱하기 0.9 여기다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100% 출근 외에 일을 잔업을 더 했는 시간이 2만이고요. 빨리 갔는 시간이 2000이다. 그죠? 자, 이거 다에다가 뒤에 0.9를 곱하는 게 아니죠. 출근율은 100% 출근에 대해서 0.9 출근율 곱해주고요. 90% 출근과 무관하게 잔업은 더해주고 조퇴나 지각은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주의하시고요. 자, 이때 재해자는 몇 명이냐면 재해 건수는 9건이다 나왔죠.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도율, 그죠? 연근로시간 수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근로자 200명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300일. 요거는 100% 출근이니까요. 100% 출근에 대한 출근율 90%, 0.9 해주시고요. 자, 요거와 무관하게 잔업을 더했으니까 2만 시간. 지각 조퇴는 일을 덜 했으니까 마이너스 2000시간 해준다 이랬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요, 연평균 근로자 200명 나왔고, 이때 연간 재해 건수 9건, 휴업 일수가 125일이죠. 자, 그러면 125는요, 휴업 일수니까 뭐 해줘야 됩니까? 365분에 실제 근로일수 300 해줘야겠죠.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0. 계산하시면 이제 강도율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값을 보니까요, 도수율이 20이 나왔습니다. 강도율은 0.2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합재해지수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죠. 루트 20 곱하기 0.23 하시면 2.1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또 종합재해지수를 계산하시겠습니다. 그죠? 자, 또 적어보겠습니다. 종합재해지수는 뭐다?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다. 그죠? 자, 그러면 도수율 계산합니다. 도수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이죠. 500명 곱하기 하루 8시간에 1년에 280일이다. 그죠? 8시간 곱하기 280. 근데 뭐 다른 조건 없으니까 이대로 하시고요. 연간 10건의 재해가 발생되었다. 곱하기 10이죠. 여기다 10에 6승 해주면 도수율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도율은 연근로시간수 동일합니다. 500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281분이에요. 자, 현재는 159일에 휴업일수가 생겼다. 그죠? 159는 휴업일수이니까 곱하기 뭐 해줘야 됩니까? 곱하기 365분에 실제 근로일수 280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1000 해서 강도율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재해지수는 계산했는 도수율 루트 도수율 값을 넣으시고요. 강도율, 그죠?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도수율이 8.93이고
강도율 0.11, 종합지수는 0.99가 나오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가 600명인 사업장의 안전전담부서에서 6개월 동안에 불완전한 행동을 발견한 불완전한 행동에 대한 조치 건수가 20건, 불완전 상태에 대한 조치 건수 34건, 안전홍보를 3건, 안전회의를 6건, 권고가 12건의 안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사업장의 안전활동률을 계산하시겠고요. 하루 9시간이고 월 22일, 1년이 아니라 월 22일 근무했으며 6개월간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안전활동률의 공식은요. 우리가 앞에서 도수율의 공식을 적어보면 도수율, 그죠? 예, 0근로시간 수분의 재건수 곱하기 10에 육승하면 도수율이었죠. 100만 근로시간당 재건수 비율이었습니다. 근데 안전활동률은요. 100만 근로시간당 안전활동 건수 비율이에요. 그래서 도수율 공식과 동일한데 재건수만 뭘로 바꾸자? 안전활동 건수로 바꿔줍니다. 밑에 근로시간 수 곱하기 평균 근로자 수 해주면 이게 바로 0 근로시간 수하고 동일하죠. 그죠? 자, 근데 현재는 6개월이고 1년 단위가 아니니까 연은 안 붙이고요. 그러면 지금 연이 아니라 총 근로시간 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가 하면요. 9시간 곱하기 한 달에 22일 일하고요. 1년이 아니라 6개월간이니까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근로자가 몇 명인가 하면요. 총 근로자가 600명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 근로시간 수, 6개월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안전활동 건수는 몇 건인가 하면 불완전한 행동에 대한 조치가 20건 활동했습니다. 불완전 상태 조치는 34건 활동했고요. 안전홍보를 3건 했고 안전회의 6건 했고 권고가 12건이에요. 요걸 다 더해주시면 안전활동 건수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시면 105.2가 안전활동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연간 상시 근로자 수가 4,000명인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1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들어서 또 조금 변형되어서 요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의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 그죠? 요거는 밑에는 상시 근로자 수분에 위에는 사고 사망자 수고요. 10,000명에 대한 비율이니까 곱하기 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0명 근로자당 사망자 수 비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상시 근로자 수는 건설업의 월 평균 임금, 평균적인 한 달에 월급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 동안의 건설업 총 임금이 되겠죠. 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중에서 노무 비율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율이죠. 그죠?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 해주시면 이제 상시 근로자 수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고 사망 만인율은 해서요. 일단 상시 근로자 수가 지금 4,000명이다. 요건 주어졌습니다. 그죠? 4,000분의 연간 요걸 계산해야죠. 그죠? 상시 근로자 수 4,000명 분의 사고 사망자 수가 1건이다 지금 주어졌죠. 곱하기 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계산하니까 2.5가 나왔어요. 그러면 0을 붙여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요. 만인율, 그죠? 단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 계산해서 상시 근로자 수 산출하는 식을 적어보라 했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상시 근로자 수는 밑에는 한 달 동안의 월급이죠. 건설업의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 동안의 총 임금이고요. 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사람에게 지급되는 노무 비율 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업체의 사고 사망 만인율을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부터 계산할게요. 상시근로자 수는 뭐 곱하기 건설업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죠. 분의 위에는 뭐죠?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이죠. 곱하기 노무 비율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고 사망 만인율은요. 계산했는 상시근로자 수 분의 위에는 뭐였습니까? 사고 사망 만인율이니까 사고 사망자 수가 되겠죠. 곱하기 만 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건축공사고요. 계산 기준이 2.37%이다. 자, 25년 1월에 요 계산 기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계산 기준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다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건축공사에서 계산 기준 2.37이다. 요건 주어졌습니다. 재료비가 40억 원, 기계경비 30억 원, 노무비 40억 원인데요. 직접 노무비는 30억 원이고 간접 노무비가 10억 원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계상액이 작거나 그랬죠. 5억 원 미만 작거나 50억 원 이상 클 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이라는 건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가 되겠죠. 대상액 곱하기 비율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공사다 그랬죠.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요. 대상액이죠.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곱하기 비율에다가 플러스 기초액을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요. 대상액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네, 노무비 중에 직접 노무비만 대상액에 포함된다 그랬죠. 30억 원이고요. 재료비가 40억 원이죠. 두 개를 더한 게 대상액이죠. 그죠? 그래서 대상액은 70억 원입니다. 70억 원은 50억 원 이상에 해당되니까요. 대상액이 5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액이 70억 원이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비율 2.37%를 퍼센트 제외하면 100으로 나누면 되죠. 0.0237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6번. 다음 보기 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하시오 있습니다. 자, 수자원 시설공사 땜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이 나와 있지 수자원 시설공사 없죠? 수자원 시설공사 땜은 중건설공사에 해당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금액을 보겠습니다.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 이게 바로 대상액이죠. 그죠? 대상액이 지금 45억 원이다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중건설공사이면서 45억 원이다라는 건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때 적용 비율은 3.05%이고요. 기초액이 2975000원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상액은요.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니까 45억 원입니다.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에다가 기초액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5억 원 곱하기, 자, 우리가 금방 봤던 게 3.05%니까요. 퍼센트 제외하면 0.0305가 되죠. 표에서 주어졌던 기초액 더해 주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건축공사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재료비가 2억 5천만 원이고요. 광급 재료비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직접 노무비가 2억 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대상액을 계산할게요. 대상액은 재료비죠. 일단 광급 재료비 포함할 때를 계산해 볼게요. 2억 5천만 원 플러스 3억 5천만 원 플러스 2억 원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8억 원 나옵니다. 자, 이때는요, 대상액이 지금 5억 원, 대상액이 8억 원이니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의 기초액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액이 요거기 때문에요. 2억 5천 더하기 3억 5천 더하기 2억 원 또는 그냥 8억 원에 곱하기 0.0228 곱하기 4325000 기초액을 해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급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산할게요. 2억 5천만 원 플러스 2억 원이고요. 광급 재료비 제외하면 됩니다. 그죠? 계산하니까 4억 5천만 원입니다. 4억 5천만 원은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에 해당되죠. 이렇게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때는요, 작거나 큰 공사, 그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주어진 비율만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 대상액은 2억 5천만 원 플러스 2억 원이고요. 광급 재료비는 뺏는 경우죠. 곱하기 주어진 비율 0.0311. 이 비율은요, 현재 건축공사고 표에 주어져 있죠, 그죠? 5억 원 미만이다, 3.11이다. 이거 보고 넣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광급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하겠습니다. 계산이 나왔다, 그죠? 자, 1, 2 중에 어떤 값이 더 작은 값이 안전관리비가 됩니다. 자, 1은 뭐냐면요, 광급 재료비를 포함했을 때 금액이죠. 2는 뭐냐면 광급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금액에다가 1.2배를 한 거죠, 그죠? 그 두 금액 중에서 작은 값이 안전관리비가 되니까요, 현재는 이 값이 이거보다 작죠. 안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참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해서 그 중에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했을 때 그거를 포함해서 계산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요. 발주자가 재료 제공했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한 금액하고 둘 중에 작은 것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하시오였습니다. 토목공사고요. 계산 기준 주어졌습니다. 2.6%, 낙찰률이 75%다 주어졌고요.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재료비가 180억 원, 사업주의 재료비는 제외한 것이고요.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직접 농후비는 80억 원, 사업주가 제공한 재료비가 5억 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대상액을 계산해 볼게요. 지금 재료비가 얼마인가면 180억 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업주가 제공한 재료비 45억 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하라 했으니까 요거 포함해야죠. 그죠? 180 플러스 45억 원이 재료비가 되고요. 여기다 직접 농후비 80억 원 더 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를 더했다. 그죠? 다 더하니까 이미 요거는 50억 원 이상이죠. 자, 대상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곱하기 비율만 해주면 되죠.
근데 비율도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죠? 2.6%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예. 100으로 나눠주면 0.026이죠.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낙찰률이 75%다라고 했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할 때 낙찰률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18년도에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낙찰률은 계상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넘어갑니다. 보기에 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계상하시오. 표를 줬습니다. 그죠? 자, 터널 신설공사입니다. 건설공사 총 공사원가 100억 원,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은 60억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터널 신설공사인데요. 여기도 터널 신설공사는 없습니다. 터널 신설공사 또한 중건설공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중건설공사이고요. 지금 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합이 바로 대상액이죠. 대상액이 60억 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중건설공사이면서 대상액 60억 원은 대상액 5억 원 이상, 60, 여기 아니죠. 그죠? 대상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죠. 이때는 예, 비율이 3.11%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액은요,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인데 현재 60억 원이고요. 대상액이 5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의 비율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60억 원 곱하기 0.0311, 3.11%, 그죠?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값이 나오겠습니다. 단위 원 붙이는 거 잊지 말고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최적 중량이 2.4톤, 2.4톤이고요. 미터 삼승이다. 그죠? 부피 1m 삼승당 2.4톤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두께는 12cm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철근 콘크리트 바닥 면적 1m 제곱당 자중을 계산하라. 다시 말하면 kg per 미터의 제곱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kg 단위니까요. 2.4톤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4 곱하기 1톤은 1000kg이거든요. 1000 해주면 이제 kg으로 바뀌겠죠. 그죠? 1000. 예. kg이 되었고요. 밑에 미터 삼승은요. 자, 1cm, 1m 삼승. 미터 삼승은 그대로 미터 단위 그대로 두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지금 주어졌는 두께가 12cm니까요. 12cm를 미터로 바꾸면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0.12m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미터 삼승입니다. 계산하라는 게 kg per 미터의 제곱 단위를 맞춰볼게요. kg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게 되겠죠. 그죠? 2.4 곱하기 1000kg이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미터 제곱을 계산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터 삼승에서 나누기 미터를 해주면 미터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터 0.12, 0.12 미터 두께에서 부피가 지금 얼마냐면 미터 삼승을 해주면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12 미터 곱하기 2400kg per 미터 삼승. 그죠? 요거를 다시 계산하면 1분의니까요. 요거는 계산하면 미터 꺾기리 곱하면 미터 삼승이고요. 요거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2.4 곱하기 1000kg이다라는 건 결국은 1분의 2.4 곱하기 1000kg이죠. 밑에 거는요. 0.12m분의 미터 삼승이에요. 분수분의 분수를 계산할 때는요. 밑에 것끼리 곱하면 됩니다. 그죠? 1하고 미터 삼승이니까요. 미터 삼승 분의 위에 것끼리 곱하면 되죠. 2.4 곱하기 1000 곱하기 0.12m가 됩니다. 그죠? 여기는 단위는 kg이죠. 그러면 단위는 미터하고 미터 삼승 약분하고 나면 미터 제곱이 남을 것이고요. 위에는 2.4 곱하기 1000
곱하기 0.12 단위는 이제 뭐만 남습니까? 그죠? 아까 킬로그램이었죠. 그죠? 킬로그램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똑같죠. 그죠? 계산하시면 288, 위에는 킬로그램 퍼, 밑에는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형 문제 풀어봤는데요. 마지막 한 문제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 뭡니까? 별표 3개였던 상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요. 제휴율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인리의 총재 손실비용 계산하는 거 별표 2개 필기해서 해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런 문제들 제외하고는 없으니까요. 어떤 문제건 간에 제휴율과 상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잘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